김치민 씨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가로등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멀리서 개 한 마리가 쉬지 않고 짖고 있었습니다. 김치민은 외투를 꼭 껴입은 채 자동차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덜컹거렸고 와이퍼가 유리를 가로질러 삐걱거렸다. 김치민은 자리에 기대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최근 김치민에게 퇴근은 과거와는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병리학자로 일하며 범죄 사건만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집에 안락함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은 완전히 악몽이 되었습니다. 김치민 씨의 남편 이름은 인영길 씨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같은 법의학 부서에서 법의학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늘 싸웠다기보다는 인영일 씨의 냉담한 무관심 때문이었다. 김치민은 바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생각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인영일이 교대 근무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김치민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늦게까지 남아있곤 했습니다. 인영길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았고 김치민은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김치민은 남편에게서 점점 더 자주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다. 남편의 옷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발견했고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물소리에 숨으려는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로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김치민의 직업은 그녀의 성격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의지가 강하고 신경이 강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떤 일에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에 히스테리 없이 대응했고 남편을 스캔들 내는 것은 자신의 품위 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치민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남편의 손을 잡고 복수를 했습니다. 마침내 차가 예열되고 담배가 창밖으로 나가자 김치민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빈 아파트에 들어선 김치민은 불을 켜고 벽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남편과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다양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치민은 특히 가장 큰 액자에 담긴 사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쪽 산책로에 서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김치민과 인연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것이 두 사람의 결혼 여행이었습니다. 김치민은 사진을 보며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런 미친 사랑은 끝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 없이는 하루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보낸 매 순간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에 걸린 사진 속 운동으로 그을린 갈색 머리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예전 같지 않았다. 김치민은 외투를 벗고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안락 의자에 내려놓았다. 인형길이 근무 중이었다. 김치민은 그걸 확신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은 남편의 충실함을 시험하고 싶지 않았다. 매우 힘든 하루였다. 김치민은 아직 친척이 발견되지 않은 어린 소녀의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신경은 약간의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무관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치민은 와인 한 잔을 따르고 발코니로 나갔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달의 밝은 주황색 원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치민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사진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인영길이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 일은 잘 돼가? 김치민은 손에 든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다. 늘 그렇죠. 왜 전화했어?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내가 당신 아내야 잘 지내요? 당신은요? 인영일은 좀 놀랐어요. 아내가 그렇게 부르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난 괜찮아.
달 보면서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인형길 김치미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어내기도 했다. 누가 저렇게 소리치는 거야? 한 여자가 물었다. 내 이름이다. 나 지문 검사 보고서 끝내야 해. 안녕히 주무세요. 인형길은 김치민의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여자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꿈꿔왔던 그런 대화가 아니었다. 끝내야만 했다. 얼마나 더 농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기회에 알아볼게요. 김치민은 남은 와인을 다 마셨다. 그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치민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인연길이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어요. 여자는 셔츠 소매를 다려가며 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제 시간에 다 끝냈어요. 인연길은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야, 1시간도 못 잤어? 김치민은 무엇이 남편을 그렇게 지치게 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할 일이 많아서 그럴 수가 없었다. 잠을 좀 자고 오두막집에 가야겠다. 겨울용 타이어에서 여름용 타이어로 갈아 끼울 시간입니다. 왜 오늘이죠? 며칠 뒤에 주말에 가면 안 돼요? 김치민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왜 기다리세요? 내가 가서 할게요. 장작은 내가 챙길게요. 그럼 같이 가자. 어차피 오늘 당직이잖아. 나 혼자 집에서 뭘 하라고? 맘대로 해. 김치민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반박하지 않았다. 그럼 그렇게 하죠. 인형일은 하품을 하며 말했다. 갈 때 알려줘요. 그럴게요. 인형길은 약속을 하고 침실로 갔다. 김치민이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료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그동안 여러 번 도움을 받았던 그 동료가 은혜를 갚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여보세요? 포종수 씨. 저한테 생사가 달린 문제가 생겼어요. 겁을 내야 하나요? 포종수는 김치민이 무엇을 묻고 싶은지 정확히 의심했다. 겁내지 말고 준비해야지. 나랑 교대 좀 바꿔줄래? 나 오늘 정말 퇴근해야 해. 전화가 저한테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임종수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런데 임종수 씨, 정말 가야 해요? 어디로 가도 돼요? 그럼요, 고마워요. 너 진짜 친구구나. 나 진짜 바보인 것 같아. 맥주와 하룻밤을 시체와 하룻밤을 맞바꿨어. 적어도 넌 좋은 업보를 받았겠지. 알았어. 난 가서 일 좀 하고 올게. 몇 시간 후에 돌아와. 알았어. 그때 봐. 임종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3시간 후 김치민은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차도 안 막히는 시골로 갈 테니 금방 갈게요. 잘 다녀오세요. 김치민 씨는 마침 제 시간에 도착해서 기뻤습니다. 그녀의 의심이 맞다면 인연길은 내연녀와 함께 오두막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더 이상 추측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었다. 약속대로 포종수가 도착했다. 김치민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계산대로라면 지금쯤 인연길이 병원에 도착했어야 했다. 하지만 김치민은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실패한 결혼 생활을 반성했다. 그녀는 자신이 내연녀와 함께 남편을 잡으러 자신의 별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치민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키스하고 안아주며 다정함을 보였을 때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아내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킨 것처럼 매우 멀어졌습니다. 김치민은 이런저런 생각에 서둘러 차를 몰고 휴양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집 옆 길가에 차를 세워두기로 했습니다. 여자는 차에서 내려 휴가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치민은 남편이 대문에 기름칠을 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대문을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그녀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려고 노력하면서 그녀는 집 안으로 기어 올라가 숨었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김치민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여기 정말 좋다. 왜 진작 전화하지 않았어?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김치민의 가슴이 조여왔다.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고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제야 정확히 알았다. 그것은 타이핑 사무실의 비서 송수정이었다. 김치민은 그녀를 보자마자 싫어했다. 극도로 불쾌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송수정은 항상 불쾌한 얼굴로 돌아다녔다. 웃을 때에도 눈빛은 계속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송수정이 복도를 걸어가면 답답한 향수 냄새가 한참 동안 남아 있었다. 남편에게서 저런 냄새가 나는 줄 왜 몰랐을까? 온 집안의 냄새가 진동하겠어. 김치민은 화를 내며 생각했다. 기회가 없었다. 여기는 겨울에는 춥고 봄과 여름에는 김치민이 항상 따라다니지 않으면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거의 못 왔어요. 이웃들이 무섭지 않아요? 다른 여자를 데려온 걸 알면 어떡해요? 김치민이 알아채고 인영이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송수정이 물었다. 조심할게요.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숨을 필요 없이 언제든 여기 오고 싶을 때 오고 싶어요. 송수정은 인영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 왜요? 김치민한테서 떨어져 자식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거야? 송수정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약속했잖아. 시간만 줘요. 인영일은 송수정의 팔을 위로하듯 쓰다듬었다. 오래전부터 말했지만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송수정은 이 얘기를 끝내고 싶지 않았다. 여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곧 우리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할게. 숨을 필요 없어. 마지막 기회를 줄게. 부인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둘이 학생들처럼 웅크리고 있었을 텐데. 송수정은 갈등을 키우지 않기로 했다. 그럼 야간 근무를 위해 건배하자. 인영일이 말했다. 김치민은 잔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자주 올 수 있겠네. 여기선 절대 안 잡히겠지. 두고 봐야지 말했잖아. 나 혼자 여기 오는 게 쉽지 않다고. 대답 인영일. 송수정. 오두막집에 간다고 말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하루 종일 일하니까 네가 없는 줄도 모를 거야. 송수정, 네, 같이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이젠 옆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시체를 파헤쳐서 나한테 얘기하잖아. 차라리 버브하게 남았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인영길은 짜증을 숨기지 않았다. 키티,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사귀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오해하는 거야, 여보. 이제야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야.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거지. 내 연녀를 진정시켰구나.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어쨌든 왜 또 내 애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자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그래, 슬픈 얘기는 하지 말자고. 인영길은 송수정의 손을 잡고 입술에 가져다 댔다. 슬픈 얘기는 하지 말자고? 내가 그 사람한테 슬퍼요? 저한테 병리과 가자고 한 건 그 사람이에요. 월급도 더 좋고 전망도 더 좋다고 했어요. 지금 나는 대출금 빨리 갚으려고 시체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그는 우리 별장에서 역겨운 여자들과 술이나 마시고 있죠. 김치민은 멘붕 직전이었습니다. 집에 침입해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숨을 고른 김치민은 은신처에서 나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흐느낌이 터져 나왔고 한참을 운전대에 얼굴을 대고 앉아 뺨을 타고 눈물을 흘렸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거예요. 아직 누구를 건드렸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복수할 거야. 그리고 저녀는 태어난 걸 후회할 거야. 김치민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끔찍한 복수 계획을 떠올렸다. 학대자들을 응징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아침, 인영일이 오두막에서 돌아오자 김치민은 주먹을 불끈 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려 했다. 벌써 집에 왔어? 인영길은 김치민이 이렇게 일찍 퇴근할 줄은 몰랐다. 네, 일찍 퇴근을 시켰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김치민은 깜짝 놀랐다.
남편이 아직도 내연녀와 하루 종일 놀고 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다 끝냈어. 왜 거기 앉아 있어? 인연길은 아내와 거리를 두었다. 그렇구나. 김치민은 고개를 돌렸다. 배신자를 쳐다보기가 힘들었나 보다. 안색이 안 좋구만. 괜찮아요? 인연길은 김치민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매우 아파 보였다. 난 괜찮아. 힘든 일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김치민은 남편이 엿들은 송수정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자러 가. 난 샤워 좀 할게. 인연길이 말하며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다. 향수를 배우고 있나 봐요. 나 꼴이 안 좋네. 글쎄, 난 내 송수정하고는 상대가 안 돼. 김치민은 눈물을 훔치듯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인영일의 휴대폰에 떨어졌다. 와우, 인영길은 핸드폰을 그대로 두고 가버렸다. 불륜의 흔적을 지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휴대폰을 잊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김치민은 휴대폰을 들고 잠금을 해제하려고 했다. 인영일에게는 모든 일에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3개나 있었다. 그리고 김치민은 그 비밀번호를 잘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시도에서 그녀는 운이 좋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했습니다. 인영일은 자신이 바람을 잘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휴대폰을 확인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김치민은 서신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아내 자신도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었습니다. 김치민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에 지속적으로 접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수사관으로 일하며 이런 일에 능숙한 절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치민은 즉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민은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소희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수사관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보이는 작고 여린 여자였다. 인영길에게는 내연녀가 있다. 어제는 우리 여름 별장에서 그녀와 놀러 갔다고 했다. 제가 따라다녔어요. 솔직히 놀랍지도 않아요. 소희현은 죄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다 알고 있었어? 김치민은 분개했다. 아니, 당연히 아니지. 확실하게 알았으면 말했을 텐데. 그냥 소문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이 됐어요. 다들 알고 있었나요? 사랑하는 남편의 말을 믿을 만큼 순진한 건 나뿐이었어요. 당신이 바보가 아니라 그가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병리학자라는 게 역겨워요. 날 거기 보냈는데 이제 와서 배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소희현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쓰레기가 아니야. 내연녀한테 불평하는 걸 들었어. 이런 개자식. 어떻게 하려고? 이혼할 거야? 그래, 하지만 당장은 아니야. 복수가 먼저야. 그리고 당신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인영일 핸드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까요? 완전 통제? 소희현은 생각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영일의 모든 통신을 감시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인영일 씨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어떤 앱이죠? 링크 보내줄게요. 하지만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아직 작업 중이므로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김치민은 친구가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무서워요. 법을 어기는 건 아니겠죠? 아니, 당연히 아니지.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운명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에 김치민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손희현은 혹시나 김치민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저도 이혼을 결심했어요. 소희현이 고백했다. 너? 정말 뜻밖이네요. 왜? 우린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 얘기할 것도 없는데. 소희현은 친구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고칠 수 있는 게 없나요? 이제 바람 피우는 것만 빼고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희현은 웃었다.
뭐? 속임수를 썼어? 김치민이 외쳤다. 아니, 아니야. 그러고 싶긴 한데. 소희현은 눈을 옆으로 돌렸다. 누구야? 김치민이 호기심에 물었다. 포종수. 내 후임이라고? 김치민은 그런 대답은 듣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친구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포종수는 절대 그런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에게 끌렸어요. 손희현이 많이 당황했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부남인 걸 생각하면 기뻐하면 안 되죠. 내가 이혼하면 두고 봐야죠. 둘이서? 김치민은 친구의 소식에 너무 들떠서 자신의 문제도 잊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남편이 너무 용감해서 제가 남편과 이혼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아직 연애 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치민은 승리의 감격에 겨워 외쳤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희현은 이를 확인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자친구들은 공원을 한 바퀴 더 걸으며 그동안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치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인영일은 집에 없었다. 그녀는 당장 스누핑 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에 속상해했습니다. 하루빨리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김치민은 인영길이 또다시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워 복수에 성공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백업 계획이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인영길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했지만 분명 만족한 표정이었다. 김치민은 뭐가 그렇게 기쁜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를 행복하게 해준 것은 송수정이었다. 결혼기념일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인연길은 점퍼를 벗어 세탁기에 던지며 말했다. 언제? 김치민은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다음 주말에 갈 거지? 갈게요. 안 가면 혼자 갈래? 김치민은 그런 질문에 깜짝 놀랐다. 내연녀와 함께 친구 집에 간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친구도 송수정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지만요. 확실히 해두자면 너 요즘 너답지 않아? 집에서 쉬고 싶지 않아? 인영일은 아내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싫어요. 김치민이 말을 끊었다. 글쎄, 당신한테 달렸어. 그럼 우리 가자고 할게요. 말해요. 김치민은 옆에서 인영길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미 옷을 완전히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옆에 두고 TV 채널을 바꾸고 있었다. 일은 잘 돼가나? 인영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평소처럼요. 전공 바꾸라고 설득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김치민이 말했다. 좋아한다니 다행이다. 인영길은 아내의 열정에 조금 놀랐다. 아내의 현재 직업에 대한 강한 애정을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법의학 그만두면 안 될까요? 김치민 씨는 이 대화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며 제안했습니다. 아니, 난 너무 멀었어. 인연길은 계속 채널을 바꾸며 대답했다. 물론 이젠 내 대해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네. 시체를 직접 자르는 것도 아니고 비서랑은 다르죠. 먼지 날리는 일도 없고. 김치민은 이를 악물고 생각에 잠겼다. 왜 나한테 이걸 제안하는 거지? 왜 안 되겠어? 큰 월급 2개가 하나보다 낫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미안해. 인영길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세요? 김치민은 신이 나서 물었다. 인영일과 단둘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랐다. 나 뭐 좀 먹으러 갈게. 인영일은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전화기는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내연녀가 있는 남자치고는 너무 무모한 짓이야. 김치민은 샤워를 하면서 모든 서신을 추적할 수 있는 앱을 재빨리 설치했다. 인영길이 돌아오기 전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친 김치민은 전화기를 들고 모든 것이 잘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소희현은 속지 않았다. 인연길과 송수정 등이 주고받은 모든 서신들이 김치민의 눈앞에 펼쳐졌다. 김치민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수의 달콤함과 맛을 기대하며 눈을 감았다. 주말이 가까워질수록 김치민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인형길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불참하고 싶었지만 마음을 바꿨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에게 그 정도의 기쁨은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김치미는 최선을 다해 기념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좋아하는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고 높은 헤어스타일과 화사한 화장을 했다. 그녀는 인연길이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식당에는 많은 손님이 있었지만 김치민의 눈에는 짙은 갈색 머리에 환한 얼굴의 소녀가 즉시 눈에 띄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본 걸까요? 김치민은 지나가던 웨이터의 쟁반에서 샴페인 잔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김치민, 와줘서 정말 기뻐요. 사공수정이 외쳤다. 이런 행사에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요? 김치민은 사공수정의 볼에 뽀뽀를 하며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뻐요. 인형일은 어딨어? 사공수정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마 손을 씻으러 갔을 것이다. 김치민은 남편을 찾으며 제안했다. 송수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 재밌게 놀다 오세요. 전 가서 인사할게요. 사공수정은 다른 손님들 쪽으로 향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사생활은 지켜야 한다는 양심 때문이었다. 김치민은 밖으로 나가려다가 송수정과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김치민. 송수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활짝 웃었다. 그녀의 크고 빨간 입술은 두툼한 애벌레 2마리 같았다. 안녕하세요, 송수정. 김치민은 송수정이 반갑다는 듯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예뻐요. 인형길 씨와 함께해서 정말 행운이에요. 송수정은 목소리에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고마워요. 당신도 예뻐요. 그리고 향수도 잊을 수 없어요. 김치민은 그 불운한 안내원의 뚱뚱하고 부푼 입술에 주먹을 날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칭찬에 화답했습니다. 간식 맛있었어요. 인형일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했지만 눈에 띄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두 여자에게 다가갔다. 여보, 정말 송수정 씨는 백만장자 같아요. 그래, 송수정은 매혹적이다. 인형길은 아내의 그런 질문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우리 춤출까요? 김치민은 인형일의 손을 붙잡고 댄스 플로어로 끌고 갔다. 송수정은 상투를 깨물며 증오의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저녁 내내 김치민은 행복한 여성의 이미지를 투영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춤을 추고 웃으며 남편에게 눈을 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치민은 자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편과 비서의 불륜이 회사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치민은 남편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끝날 무렵 포종수가 그들의 테이블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폼종수는 약간 취해 있었고 아주 쾌활했습니다. 우린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랑 한잔 할래요? 김치민이 제안했습니다. 그러죠. 너랑 달리 난 일 끝나고 왔어. 교대 근무가 끝나면 술 한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또 무슨 심각한 일이에요? 김치민은 지금도 일이 밀린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었습니다. 한 남자가 목이 졸린 채로 실려왔다. 아직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있는 건가요? 김치민은 더 관심이 많네요. 네, 하지만 규칙 알잖아요. 휴일에도 시신은 시신대로 처리해야지. 인형일이 코를 찡그렸다. 젊은이, 뭐가 그렇게 삐딱해. 자네도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포종수는 웃으며 잔을 비웠다. 인형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세요? 김치민이 일어났다. 화장실로. 둘이서 죽은 사람 얘기를 하네. 그리고 가버렸어. 우린 괜찮은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 임종수가 위스키를 따라주었다. 우리는 괜찮은 사회다. 김치민은 남편을 돌보며 말렸다.
당신의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폼종수가 윙크를 했다. 손희현이 못 와서 아쉽다. 보고 싶어요. 김치민은 폼종수의 반응을 보며 말했다. 네, 그렇죠. 폼종수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한 잔을 마셨다.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내일도 자네 교대야. 너와 나는 우리 전문 분야에서 큰 장점이 있어. 우리가 실수해도 환자는 죽지 않아요. 임종수가 웃었다. 자네는 고칠 수 없지. 김치민은 웃으며 샴페인을 홀짝이며 누군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송수정을 바라보았다. 누구를 보고 있어? 송수정? 손종수가 김치민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게 뭐야? 김치민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했다. 잘 몰라요. 결혼은 했지만 몇 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어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치민은 호기심이 많았어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이 좀 불쾌하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고민 끝에 포종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군요. 김치민은 신중하게 말했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폼종수는 병원에 떠도는 소문을 모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김치민의 질문은 그에게 공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님들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송수정은 사공수정의 친척에게 차를 태워다 주겠다고 했고, 김치민은 그 뒤를 노려보는 인영일의 눈빛을 환하게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도 가야 하지 않아요? 김치민은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가자. 인영일은 분명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얘들아, 초대해줘서 고마워. 인영일은 택시를 부르는 동안 김치민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공수정은 친구가 지금 어떤 기분일지 짐작하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송수정을 초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은 직장에서 자주 수다를 떨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를 제외한 전 직원을 초대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았다. 하지만 사공수정은 죄책감을 느꼈다. 김치민이 이 여자가 여기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택시가 도착했다. 인영길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다가왔다. 그럼 모두들 안녕히 가세요. 김치민은 손을 흔들며 밖으로 나갔다. 택시 안에서 그녀와 인영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송수정을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김치민은 더 이상 코미디를 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집에서도 두 사람은 침묵을 깨지 않았다. 인영길은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 김치민은 부엌에 한참 동안 앉아 잃어버린 가족과 삶의 불공평함에 대해 생각했다. 그 후 2주 동안 김치민은 교활한 계획의 마지막 부분을 진행할 기회가 없었다. 그녀는 인영길이 송수정에게 보낸 편지를 모두 읽었지만 두 사람은 별장 여행에 동의하지 않았다. 인영길이 송수정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새로운 메시지가 올 때마다 김치민은 점점 더 화가 났고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나 토요일에 당직이야. 오늘 쉬는 날이라면서요? 네, 왜요? 인영길에게 물었다. 오두막집에 가도 될 것 같아서요. 잔디 깎고 나무에 병충해 방제하고 뭐 그런 거 하러요. 같이 가자고 한 거 아니었어? 인영일은 깜짝 놀랐다. 이번에도 미룰 수 없는 일이고 아시다시피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치민은 차분하게 말했다. 인영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야 했다.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인영길은 송수정과의 또 다른 데이트를 기대하며 동의했다. 괜찮다. 김치민은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사실 주말 근무는 없었지만 남편은 오랫동안 자신의 스케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근무 끝나고 아침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인영길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영길에게 제안했다. 안 돼요. 퇴근하고 늦잠 잘 거예요. 김치민은 남편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깨달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친정에 갈 거예요. 집안일을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인영일 씨가 말했다. 혼자 친정에 간다고? 김치미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서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며칠만 갈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일부러 제 근무일에 맞춰 여행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김치미는 자신이 인영길의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인영길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는 것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제가 꾸민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인영길은 긴장하고 있었다. 알았어. 혼자가 어차피 내 부모님이니까. 김치미는 그만두기로 했다. 그 순간 인영길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무슨 일이야? 김치미는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또 사기꾼이겠지. 대답도 하기 싫다. 인영길이 손을 흔들었다. 알았어. 김치미는 계속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왜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인영길은 매우 불편했다.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김치미는 자신의 말이 인영길을 찌르는 것을 보면서 말했다. 특히 이럴 때면 양심의 가책이 그를 수시로 괴롭혔다. 그래, 지금 뛰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거의 늦겠어. 그리고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그는 방을 나섰다. 저녁이 되자 김치미는 소희현을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그녀에게 몇 가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아마도 포종수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김치미는 친구의 집으로 가면서 짐작했다. 둘은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자주 아침을 먹던 피자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찍 도착한 김치미는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손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네요. 김치미는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슬퍼 보이는 한 남자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벽을 응시하며 피자를 조심스럽게 씹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에 잠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조각을 다 먹은 남자는 냅킨으로 입을 닫고 흔들리며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취했군. 김치미는 결심을 하고 옆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빨대로 밀크쉐이크를 저으며 웃으며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으로 손짓을 하며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미는 인연길과의 첫 데이트를 기억했다. 둘은 카페에 앉아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공통의 관심사 덕분에 두 사람에게는 송수정이라는 한 사람만 남았다. 김치미는 그녀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는 것이 꿈이었고 인영길은 그녀를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은 대화를 멈췄다. 여자는 남자 옆 소파로 자리를 옮겼고 두 사람은 입술을 맞댔다. 엿보기? 소희현이 김치민에게 슬그머니 다가가자 그녀는 깜짝 놀라 움찔했다. 네, 질투가 나네요. 김치민은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질투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소희현은 친구를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이미 일어난 일로 충분하지 않나요? 난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요즘 항상 기분이 안 좋아. 무슨 소식 있어? 아, 네. 제 소식을 잊고 있었네요. 축하해, 저 이혼해요. 소희현이 엄숙히 발표했습니다. 축하해요. 대화는 어땠나요?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남편이 화해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다지 열성적이진 않았어요. 제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럼 옳은 결정을 내린 거군요. 김치민 님이 정리해 주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앱은 설치하셨어요? 네, 복수할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직 마음 안 바꿨어. 그냥 인영일 씨 인생에서 사라지지 그래요? 왜 그런 수고를 하냐? 사라질 거야 하지만 복수부터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난 도망칠 수 없어.
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복수할 건지도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하겠어. 내 복수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야. 망치지 않기 위해 말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 말 믿어. 네가 모르는 게 나아. 당신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는데 능숙하지 않아요. 소희현이 더 걱정하고 있어요. 잠시 잊어버려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김치미는 친구를 안심시켰다. 옆 테이블의 커플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재킷을 입는 것을 도와주고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남자의 손을 잡고 함께 피자 가게를 나섰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김치미는 떠나는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제 그 나이 아니잖아. 소희현은 친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런 일에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김치미는 합리적으로 말했다. 우리가 피자집 테이블에서 키스하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요. 소희현이 웃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감시 앱을 설치하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김치미는 다시금 자신의 고민을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편하지 않아요. 소희현은 죄책감을 느끼며 말했다. 제발 연대감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일 남편과 저는 이혼을 신청할 거예요. 손우 이현이 말했다.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왠지 슬퍼졌어요. 김치미는 깜짝 놀랐다. 결혼 생활의 세월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적어도 품위 있게 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더워질 거야. 또 무섭네. 어떤 복수를 생각하고 있어? 소희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답을 얻기로 결심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김치민이 담담하게 말했다. 친구들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조심하겠다고 약속해. 소희현이 물었다. 약속할게요. 김치민은 대답하고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치민은 주말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증오심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었다. 계산 전날 김치민은 남편의 서신에서 송수정보다 몇 시간 일찍 시골집에 간다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녀를 매우 기쁘게 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우주가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김치민은 출근을 했다. 오두막집에서 앞으로 공연할 소품을 사야 했기 때문이었다. 진료소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김치민은 질서정연한 윤치원을 찾으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그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윤치원, 나 너랑 진지하게 얘기할 게 있어. 우리 집으로 가자. 김치민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다. 계획이 잘못될 리는 없었다. 가자. 윤치원은 순순히 김치민을 따라갔다. 윤치원은 병원에서 5년 동안 일해왔고 그동안 믿을 만한 청년으로 평판이 자자했다. 누구나 그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는 기꺼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치민은 질서 유지인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뭘 도와드릴까요? 윤치원은 지시를 기다렸다. 아주 특이한 부탁이 있는데 말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돈을 잘 낼 의향이 있습니다. 김치민은 윤치원이 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기꺼이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윤치원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시체를 차에 실어야 해요. 누구 시신? 충격을 받은 순경은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누구의 시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원 미상의 시신이 있습니다. 하룻밤만 빌리고 싶습니다. 아기는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어서요. 정말요? 다 알아요. 김치민이 내 말을 못 끝내게 했어. 그거 알아? 윤치원은 완전 바보예요. 불법인 거 알아요. 그냥 차에 싣는 것만 도와줘요. 그거면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도 모르게 할게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윤치원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김치민의 제안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있든 없든 난 할 거야. 돈 벌고 싶으면 시작하자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대화는 잊어버리고 사업을 시작하세요. 윤치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수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문 배달원의 월급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집세를 내고 생필품을 사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계속되는 대출도 문제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치민이 시신을 실어 나르는 일을 돕는 것이 무섭기도 했지만 그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치원은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윤치원은 병원에 떠도는 소문, 인형일이 바람을 피운다는 등의 소문을 이미 들었던 터였다. 그 사실도 작용했다. 김치민이 자세한 계획은 말하지 않았지만 김치민의 복수는 부정행위에 대한 복수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두려움은 뒤로 물러나고 동정심과 돈을 벌고 싶은 욕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김치민은 좋은 동료이자 훌륭한 프로였고 부서원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동감입니다. 좋아. 그럼 따라와. 10분 후 김치민은 차를 후문으로 세우고 윤치원과 함께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긴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실었다. 잘했어. 고맙습니다. 여기 돈입니다. 김치민은 수행원에게 봉투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윤치원은 봉투의 두께에 만족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게요. 경찰이 뭐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시체가 없어진 걸 알면요? 윤치원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부검은 이미 끝났으니까. 유족이 찾을 때까지 아무도 시신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시신을 돌려보내려면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알겠지? 물론 돈은 더 낼게요. 그럴게요. 윤치원은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그럼 전화를 기다리세요. 김치민은 병원을 떠나기 위해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다. 별장까지 가는 내내 그녀는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직 별장에 도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연녀와 남편의 연락을 여러 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있었다. 김치민은 휴가 마을에 차를 세우고 멈췄습니다. 작은 식료품점 밖에 앉아 있는 사람은 동네 주정뱅이 차정훈이었다. 그가 이 자리에 없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면에서 운이 좋았다. 김치민이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김치민은 차정훈 앞에 서서 그의 흐릿한 시선을 잡으려 애썼다. 안녕하세요? 차정훈과 김치민은 술 냄새가 진하게 났다고 했다. 보드카 한 병 드릴까요? 김치민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술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참 관대하네요. 마실래요? 김치민은 명확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치자. 뭘 하고 싶으세요? 텃밭 가꾸기? 차정훈은 분명 신이 났다. 아니, 안에 뭐 좀 가져와야 해. 괜찮아요. 만족한 차정훈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차에 타세요. 김치민은 삐딱하게 말하며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번엔 김치민은 옆길에 차를 세우지 않았다. 소용이 없었다. 시신을 끌고 골목을 가로질러 간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었다. 그녀는 늘 가던 자리에 주차를 하고 시동을 껐다. 여기서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병은? 차정훈은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일을 마친 후 김치민에게 말하며 집으로 향했다. 여자는 창문에서 무언가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갔다. 인연길은 옷장을 뒤지고 있었는데 누가 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다행이다. 김치민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사기와 수면제 한 병을 꺼냈다.
약을 먹은 후 그녀는 삐걱거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김치민은 아무 문제 없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인연길은 찬장 뒤지기를 끝내고 고개를 숙여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김치민은 주저하지 않고 남편이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달려가 다리에 주사기를 찔렀다. 뭐 하는 거야? 인영일이 다리를 붙잡으며 소리쳤다. 그렇게 하는 거야. 김치민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옆으로 물러섰다. 나한테 뭘 주사했어? 인영일은 겁에 질렸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냥 수면제야.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약? 인영일은 약의 양이 많아서 혀를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서 있던 의자 옆에 어색하게 쓰러져 불편하게 고개를 뒤로 젖혔다. 곧 비시각적 인것이 도착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좀 엉망진창입니다. 김치민은 그를 조롱했다. 너나 잘해. 하지만 인영일은 여전히 말을 끝내지 못했다.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해서 잠이 들었다. 김치민은 집을 나와 차로 향했다. 차정훈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내가 바람을 피울까봐 걱정하는 거야. 보드카 없이 떠날 거야. 김치민은 역겨운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차정훈에게 시체 운반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술 한 병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가. 김치민이 말했다. 맘대로 하세요, 부인. 차정훈은 차에서 내려서 절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여기요. 김치민이 트렁크를 열었다. 이게 뭐야? 차정훈은 길고 검은 가방을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이거 집 안으로 들여야겠어. 김치민은 세연을 무시하고 담담하게 말했다. 정말이야? 좋아, 얘기는 그만해. 김치민은 고함을 질렀다. 제대로 하면 병이 아니라 상자를 얻을 수 있다. 병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연은 속임수가 무서웠다. 여기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민은 가방에서 보드카를 꺼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차정훈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시체를 꺼내기 시작했다. 물론 그는 짧고 붉은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자마자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시체가 꽤나 무거웠고 김치민은 손수레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정훈과 함께 시신을 천천히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이불로 덮었다. 살아있긴 한데 이놈도 끌고 가야지. 흥미롭군요. 마님 술주정뱅이가 놀랐어. 안아줘야 할 사람은 너지. 그 반대는 아니잖아. 차정훈은 자신의 처지에서도 용감해지려고 노력했다. 그건 기대할 수 없다. 김치민은 차정훈이 인연길을 의자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도우며 화를 냈습니다. 힘겹게 잠든 남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김치민이 앉아있던 덤불 속에 숨겼는데 남편과 내연녀의 대화가 엿들렸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김치민은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계획은 어느 단계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클라이맥스였다. 차정훈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또 연락할게요. 또 도와주세요. 시신 다시 차에 실어야 돼요. 바쁜 하루를 보냈군. 나도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데. 차정훈이 잔인한 농담을 했어요. 기다리세요. 전화할게요. 보상도 똑같아야 하나요? 차정훈은 거래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걱정 마세요. 돈 안 주고는 안 보내줄 테니까 행운을 빌어요, 아가씨. 차정훈은 김치민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그 사이 그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놓인 인연길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송수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두막집에 불이 나갔으니 횃불을 들고 오세요. 침실에서 기다릴게요. 뭔가 기절할 것 같아. 빨리 와서 내 침대로 뛰어들어와. 김치민은 송수정이 보지 못하도록 차를 몰고 옆길로 가서 원대한 계획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배전반의 레버를 눌러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커튼을 단단히 당겼습니다. 이미 밖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만 김치민은 별도의 조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인연길의 휴대폰에 송수정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20분 안에 갈게요. 김치민은 흥분했다. 그녀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침실벽 틈새에 숨어버렸습니다. 초조한 송수정은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김치민은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숨을 죽였습니다. 5분 후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빨리 가자. 김치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횃불의 불빛이 보였다. 송수정이 침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더니 그토록 미워하던 비서가 방으로 들어왔다. 사랑하는 여보, 나 왔어. 일어나. 송수정은 블라우스를 벗고 신발을 걷어차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키티. 그녀는 다정하게 속삭였다. 키티, 뭐 하는 거야? 인형일. 송수정은 안타깝게 속삭였다. 송수정이 화상을 입은 여인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자 온 마을이 그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창가의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말없이 서 있었다. 비명소리는 쉰 흐느낌과 신음소리로 변했다. 송수정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흐느끼며 공포에 떨며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횃불은 침대에 누워 끔찍한 시체의 얼굴 반쪽을 비추고 있었다. 김치민은 기뻐했다. 모든 것이 잘 풀렸다. 그녀는 침착하게 골방에서 나왔고 송수정은 다시 비명을 질렀다. 무슨 일이야? 차가운 고양이가 싫어요? 김치민이 빙그레 웃었다. 너, 이 살인자. 송수정은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난 아무도 안 죽였어. 김치민이 말했다. 적어도 누구랑 잠자리 할 때는 조심해야지. 그렇게 난잡하게 굴면 안 돼요. 송수정은 풍만한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그건 내가 직접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하지만 재미로 알아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김치민은 이불을 열어 송수정이 자신의 몸을 더 잘 볼 수 있게 했다. 소녀는 다시 통곡하며 의식을 잃고 벽 아래로 미끄러졌다. 참으로 안타깝다. 정신이 불안정하다. 김치민은 등불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 차정훈이 통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술의 4분의 1을 마신 상태였다. 김치민은 이제 시신을 싣는 것을 도와줄 수 없게 될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그가 전보다 많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들어 올려. 다시 실을 시간입니다. 정말 빠르네요. 한잔할래요? 차정훈이 김치민에게 술병을 내밀며 권했다. 난 괜찮아. 맘대로 마셔. 나 같으면 한잔할게요. 고단한 하루였어. 차정훈이 말했다. 그래.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서두르자. 김치민이 손을 흔들었다. 자, 가자. 차정훈은 살짝 몸을 흔들며 일어났다. 넌 집으로 가. 내가 차 가져올게. 그리고 김치민은 서둘러 옆길로 갔다. 차를 세웠을 때 이미 세연이는 담벼락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고 병 속의 액체 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그만할래요? 그러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떨어지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차정훈과 김치민을 안심시키고 개찰구를 열어 여성이 앞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치민은 마당으로 들어와 다시 등불을 켰다. 이 집의 죽은 자들은 점점 늘어만 간다. 차정훈은 김치민과 함께 침실로 들어가면서 뒤통수를 긁었다. 와, 아직도 의식이 없네. 김치민이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송수정의 맥박을 확인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세연은 더 이상 겁을 먹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간통에 대한 복수. 김치민은 짧게 대답했다. 이런 여자. 차정훈은 공포인지 감탄인지 모를 표정으로 말했다. 알았어. 차에 태우러 가자. 저 고양이는 냉장고에 다시 넣어야 해.
김치민, 차정훈은 서둘러 시체에 다리를 잡고 옮겼습니다. 짐을 다 싣자 김치민은 차 문을 쾅 닫고 차정훈에게 술 한 병과 돈을 더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김치민은 만족스럽게 말했다. 저기 수풀에 있는 저 남자 좀 옮길까요? 차정훈은 드디어 이벤트에 몰입했다. 아니, 괜찮아. 깨어나면 알아서 걸어가겠지. 마음대로 하세요. 차정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난 갈게요. 내 동행은 오래 못 기다린다. 김치민은 트렁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운전석으로 갔다. 부인, 전 언제나 마음대로 하세요. 태어나서 이렇게 신나는 모험은 처음이라는 차정훈은 그녀를 따라 소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민은 소리를 지르며 차를 몰았다. 여자는 해질 무렵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당직 근무 중이던 윤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차를 몰고 후문으로 향했다. 신원 미상의 고양이는 아무런 장애물도 만나지 않고 냉장고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윤치원 사원은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수 계획에 참여한 것이 알려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치민은 거의 자랑스럽게 말했다. 침착해도 될까요? 윤치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오늘 우리 아저씨랑 놀러 간 거 아무도 모르면 안 되니까. 물론이죠. 윤치원은 진심으로 약속했다. 여기요. 2번째 할부금입니다. 김치민은 종업원에게 봉투를 하나 더 건넸다. 고맙습니다. 윤치원은 기꺼이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김치민은 혼자 있고 싶었다.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변명거리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 이야기가 알려질 경우를 대비해서요. 전설은 하나뿐이죠.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본 적 없어. 알겠어? 김치민이 짜증이 났어요. 알아요. 우리 지문이 묻어 있어서 그래요. 장담하는데 아무도 안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도 걱정되면 어딘가에 태우면 돼요. 네, 태울게요. 윤치원도 동의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난 병리학자고 넌 질서 유지인이니까. 시체에서 우리 지문이 나와도 의심할 게 없잖아? 네, 말이 맞아요. 윤치원이 좀 진정됐네. 잘 됐네. 이제 가봐. 안녕히 가세요. 윤치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사무실을 나갔다. 김치민은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다. 그녀는 복수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바로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배신자 남편과 내연녀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은 그녀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녀의 개인 소지품은 이미 짐을 싸서 집으로 가져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김치민은 다시 한번 서랍과 선반을 모두 확인한 후 아무도 만나지 않도록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퉁이에서 손희현 씨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볼 줄은 몰랐어요. 여자가 김치민에게 다가왔다. 나 여기서 일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또 다른 잔인한 살인사건의 검시 결과를 받으러 왔어요. 소희현이 대답했다. 아, 그렇군요. 얼굴이 안 보이네. 괜찮아요? 손의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잠을 잘 못 잤을 뿐입니다. 김치민은 웃었다. 가서 좀 자. 너무 창백하네요. 손의현은 친구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감지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넌 좋은 친구야. 몸 조심해. 김치민은 한참을 생각한 후 말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소희현은 정말 무서웠어요. 아니, 난 괜찮아. 나 정말 피곤해. 미안해. 그래, 도망가. 손의현은 정신을 차리고 비켜주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치민이 나가면서 외쳤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서 집으로 향했다. 거기에도 그녀를 기다리는 일이 있었다. 그 집은 인영길 씨 소유였기 때문에 김치민 씨는 정든 곳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짐은 이미 다 싸놓은 상태라 할 일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김치민은 차에 짐을 가득 채울 때까지 몇 번이고 차에 내려갔습니다.
어차피 모든 짐을 다 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녀는 빈 아파트를 떠나며 눈물을 참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않으리라. 김치민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고 새로운 삶으로 차를 몰았다. 이곳은 춥고 습기가 가득했다. 인연길은 힘겹게 눈을 떴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대문의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여기가 어디지? 인영일은 애를 썼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는 일어서려고 노력했지만 즉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누워있던 덤불 나뭇가지에 눈을 거의 부딪힐 뻔한 채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김치민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뿐이었다. 그 다음 기억나는 것은 공허함이었다. 인영일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집 벽을 붙잡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는 올라가서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문은 열려 있었다. 인영일은 벽을 따라 전등 스위치를 향해 손을 움직이며 자신을 버린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하실로 기어들어가 배전반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고 방 안은 환한 불빛으로 환해졌습니다. 인연길은 귀를 기울였다. 침실에서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그곳으로 갔다. 그는 다시 전등 스위치를 찾으려고 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흘 동안 과음을 한 것 같았다. 이 방에도 불이 켜지자 그의 눈앞에 이상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침실 구석에 송수정이 얼굴을 손바닥에 대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다. 불이 켜져도 고개도 들지 않았다. 써니, 왜 그래? 인연길은 그녀를 향해 달려갔지만 넘어질 뻔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송수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부어 있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화장은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번져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김치민은 어딨어?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김치민? 송수정은 더욱 창백해졌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입술이 떨렸다. 잠깐만요. 물 좀 갖다 드릴게요. 인영길은 벽을 붙잡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가 돌아오자 송수정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호흡을 고르게 하려고 애썼다. 고맙다. 소녀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손을 내밀었다.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인영길은 송수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송수정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울었다. 당신도 봤어요? 미쳐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냥 꿈이었나? 네, 봤어요. 1명 이상 봤어요. 당신은요? 어디 갔었어? 송수정은 말의 힘을 되찾고 있었다. 집 밖 덤불에서 깨어났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김치민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온 게 기억나요. 그 다음엔 모든 게 흐릿해졌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요? 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당신 미친 마누라가 시체를 끌고 왔어요. 송수정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었다. 시체? 왜? 당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나 봐요. 자, 보세요. 그리고 송수정은 인영길에게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다. 그런데 왜? 인영길은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침대에서 나를 기다리는 건 당신이 아니라 시체였기 때문이었다. 송수정은 다시 말을 더듬으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세상에, 진심이야? 못할 것도 아닌데. 인영일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럴 수 있었고 그렇게 했다. 송수정은 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인영길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었다. 써니, 진정해. 이제 다 끝났어. 좀 누우지 그래? 인영일은 송수정을 침대에 눕히고 싶었지만 그녀는 끔찍하게 비명을 질렀다. 알아요. 시체야, 시체야.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침대 방향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인형길이 이불을 걷어내자 그 밑에는 아무도 없었다. 봐, 여기 아무도 없네. 그는 송수정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위로가 되길 바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데려갔구나. 하지만 그는 거기 있었어. 여기서 나가자. 진정해. 인연길은 송수정의 허리에 팔을 감고 침실 밖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나 나가고 싶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송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꼭 나갈게요. 나 회복만 하면 돼. 김치민이 나한테 수면제를 먹인 게 틀림없어. 인연길은 드디어 깨달은 듯 송수정을 의자에 앉혔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벽을 바라보며 소녀에게 물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그녀는 내일 아침에 처리할게요. 자, 마셔요. 인연길은 송수정에게 보드카 한 잔을 건넸다. 나 술 안 마셔. 송수정은 간신히 말을 했다. 이제 마셔야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인연길은 팔걸이에 송수정 옆에 앉아서 어깨에 팔을 걸쳤다. 알았어. 송수정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술잔을 비웠다. 그녀의 뺨에 즉시 홍조가 나타났다.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차 가져올게요. 나 혼자 여기 있지 않을 거야. 송수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연길의 손을 잡았다. 그래, 같이 가자. 인연길은 그 여자애가 걱정이 많이 되었다. 15분 후 그들은 이미 밤의 공포에서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었다. 인연길은 김치민에게 매우 화가 났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시체를 가지고 속임수를 쓸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히 직장에서 시체를 가져간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어떻게 시체 안치소에서 시체를 꺼내서 여름 집으로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올 수 있었을까? 이미 잡힌 걸까? 인연길은 핸들을 꼭 붙잡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송수정과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재빨리 호텔에 체크인했다. 송수정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졌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인해 거의 즉시 기절했고 아침까지 꿈도 꾸지 않고 잠을 잤다. 반면 인연길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아내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아침이 되자 송수정은 우울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가 겪은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인연길은 약국에 가서 진정제를 처방받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송수정은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인연길은 그녀를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가서 김치민을 만나러 갔다. 그는 아내를 추궁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병리과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김치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폼종수가 있었다. 폼종수는 분노에 찬 인연길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 말했다. 어이, 김치민은 어딨어? 인연길은 현관에서 얼어붙었다. 재밌네. 아내가 그만뒀는데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있군요. 임종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둬? 무슨 말이야? 인연길도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편지를 쓰고 떠났어요. 보통은 그런 식이죠. 인연길, 무슨 일이야? 둘이 싸웠어요? 포종수가 김치민을 잘 대해주고 걱정해줬어요. 네, 헤어지기도 했어요. 인연길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아내를 학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할래요? 임종수가 제안했어. 아니, 나중에 하자. 인연길이 사무실을 나서면서 대답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폼종수가 뒤에서 외쳤다. 인연길은 집으로 갔다. 회사에 없으면 집에 있는 게 분명하다. 남자는 확실히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말 몰랐다. 다만 김치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밤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인연길은 김치민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으로 밀려났다. 김치민은 모든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의 감정과 걱정에 대해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연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아파트로 올라가던 그는 복도에 멈춰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김치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파트 안은 완전히 정적이 흘렀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아내의 물건이 정말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선반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는 도망간 것이었다. 인연길은 화가 나서 벽을 발로 찼다. 그는 김치민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당연히 전화가 안 터졌다. 인연길은 아내를 욕하고 저주하며 아파트를 서성이다가 식탁 위에 놓인 결혼 반지를 발견했다. 그는 반지를 집어 손에 쥐고 빙글빙글 돌렸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온 힘을 다해 길거리로 던졌습니다. 그 후 그는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귀가 먹먹해지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눈이 길을 덮었습니다. 한 남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커다란 두건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파트 한 블록의 입구로 돌아서서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는 눈이 하얗게 쌓인 재킷을 벗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총각이 여기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인연길이었다. 위에 사건이 있은 후 몇 달이 지났다. 그는 소파에 누워 전화기를 들었다. 기다리던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까? 인연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생각했다. 송수정과의 관계는 그 불운한 밤 이후 거의 바로 끝났다. 소녀는 그의 곁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복수의 끔찍한 기억이 반복해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송수정은 자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치민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렸던 신경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송수정은 인연길에게 완전히 회복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고 상황이 나아지면 글을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다리던 송수정의 소식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분명히 그녀는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인연길은 다시 한번 담배를 피우며 실망스럽게 생각했다.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혼자였다. 김치민은 먼 북쪽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좋은 전문가는 어디든 필요합니다. 그녀는 지문 전문가로 취직했습니다. 예쁘고 조각 같은 이 여성은 새로운 동료들 사이에서 즉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이 그녀에게 이전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침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과거를 뒤로했습니다. 송기현은 도피 이후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었는지 밝혔습니다. 경영진 중 누구도 송수정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설사 믿었다 해도 개입하려 들지 않았다. 연간실에 있던 시신은 모두 그대로 있었고 신체적으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송수정도 당국을 그만두고 조용히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은 모양이었다. 인연길도 그곳에서 계속 일했지만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자신 속으로 완전히 숨어버렸다. 당시 손희현은 출산 휴가 중이었다. 그녀와 포종수는 3월에 딸을 출산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치민은 두 사람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